육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육아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아, 육아천국. 육아천국. 그래서 육천이군요. 공동체에서 아기를 봐주는 겁니다. 영아 키우는데도 네네. 무료로 다 해줘, 무료로. 네.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학원에 안 가도 됩니다. 그야말로 경상북도에 오면은 육아천국이 되도록.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단체장님들 정말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너무 바쁘시죠. 이 지사님은 요즘 몸이 한 개라도 뭐 한 10개라도 모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강원도에 계셨고 예. 잠시 뒤에는 국회를 가신다면서요.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건가요? 어제는 뭐 대통령과 함께 지방시대 개막을 하는 뭐 엑스포가 있었고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들 회의하는 중앙지방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도청에서 했습니다. 예.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이민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경상북도가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이주민들을 받을 태세가 되어 있다. 이런 걸 하는 이민청을 받기 위한 포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난 안전 관련한 주제도 중요하지만 예. 저출생이나 인구 문제 이것도 사실은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중에 제일 큰 재난이 저출생입니다. 네네. 나라가 소멸하는데 네, 그보다 맞습니다. 더 큰 재난이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치산치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산천을 잘 다스려서 재난을 방지해야 되는데 지난 봄과 여름의 도정 그리고 재난안전 업무 어떠셨습니까?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면적이 한 5분의 1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비가 많이 와도 경상북도에서 사고가 생기고 또 많이 가물나도 경상북도에서 사고가 생깁니다. 또 산불이 나도 가장 산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늘 그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난해는 비가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지만은 또 오랜 동안 가뭄 때문에 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이 한꺼번에 닥치는 곳이 경상북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 지난번에 나오셔서 예. 사실 히트친 영상이 있습니다. 예. 마 어서 대피하이소인데요. 예. 네, 그 영상 한번 다시 보고 예. 얘기 나눠볼까요? 예. 마을 순찰 때와 어둡기 전에 서둘러 대피하자. 제가 설득하러 가도 내가 50년 동안 살아도 아무 사고 없었다. 안 나가려고 합니다. 대피 잘 안 하려고 해요. 어서 대피하이소. 어서 중요한 것은 대피하는 것이고. 네, 이 영상이요. 조회수가 엄청 나와서 이게 예. 세간의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마 어서 대피하이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중독성이 있는데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어서 대피하이소 이 말이 네. 우리 경상도 사투리 같지만은 사실상은 마을 순찰 때와 함께 어둡기 전에 서둘러서 대피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는데 새벽 2시, 3시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사람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보가 되면은 오늘 비가 한 200mm 왔다, 300mm 왔는데 지금까지 오늘 저녁에 한 50mm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미리 대피하는 겁니다. 대피하는데 누가 같이 하느냐? 마을 순찰 때. 그래 마을 이장이라든지 그게 의용 소방대라든지 순찰대라 이런 분들을 다 마을 순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안내를 해서 어둡기 전에 어서 대피하자. 아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은 그게 사고 줄이는데 특히 생명 구하는데 최고였다. 그래서 마을 순찰대와 함께 어서 대피하자 하는 어서 대피하이소 이게 우리의 구호가 돼가지고 다들 익숙해져가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이 재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 재밌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 많은 예. 분들이 보셨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7월에 엄청난 폭우가 맞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도 많이 났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 규모 집계하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피해도 많이 났지만 피해 이제 생명이냐 재산이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재난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생명에 그쵸. 누구라도 생명에 이독하면 안 되고 생명이 이태로운 사람들 구하고 사망자가 없어야 된다. 제일 일 문제가 사망자 없도록 해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와도 사망자 없었고 네네. 재산 피해는 낮지만은 재산 피해는 뭐 복구하면 되니까 그래도 재산 피해 줄이는 데는 예보해가지고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취지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예. 인명 피해를 줄이자. 네. 인명 피해는 뭐 제로로 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 제로로 목표로. 예, 네네. 최소화하고 네. 재산 피해 최소화, 인명 피해 제로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비가 많이 왔던 지역이 영양군 지역이었는데요. 예, 예. 그때 실제적으로 대피하셔서 이런 인명 피해가 날 뻔한 거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마을 이장님하고 그 안전기동대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둡기 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래도 500년 동안 산사태가 한 번도 안 난 마을이에요. 그런데 산사태가 갑자기 나기 직전에 한 16명을 업어서 마을 이장님이 16분이요? 예, 업어서 다 대피시켰는데 마을에는 연세 많은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업고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피시켜서 인명 피해는 한 명도 없었고 물론 재산 피해는 집도 무너지고 가옥도 반파, 완파, 그다음에 논밭도 많이 묻히고 했지만은 인명 피해는 제로였다 하는 것을 모두 16명 모두 안전하게 그 완전 산 독채가옥 그러니까 산 밑에 50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을 이장님은 마을에서 대피해서 이 원칙에 따라서 다 대피시켰더니 그 시간 30분 후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 업고 대피 안 하셨으면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집이 있었겠네요. 뭐 산에 다 네. 사태로 집이 다 무너졌으니까 자다가 무너지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예. 그 업고 대피하게 하신 이장님은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상 드리고 했습니다. 상을 뭐 네. 큰 상을 드려야 되죠. 예. 네네. 예. 이 주민들이 대피할 대피소로 도내 22곳시군에 5,576개소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 대피소들을 다 새로 만든 건 아니실 테고 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용하셨나요? 그렇지 현재 있는 곳 중에 네. 안전한 곳, 그 이제 마을 뭐 해관이라든지 또 이제는 선지국형으로 하자.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을 해관이나 체육관에 이런 데 대피하고 있으니까 목욕도 못하고 그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래서 웬만하면 호텔이라든지 시골에 호텔이 잘 없고 여관 이런 곳을 지정을 해서 그걸 안전하게 그곳으로 모시고 또 모시고 나면은 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예보가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짜증 냅니다. 왜 네. 우리를 모아놓고 고생시키느냐. 네. 그래서 저들은 거기에 가서 재미나게 해드리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 아, 레크리에이션 같은 건가요? 레크리에이션 네. 도우미. 우리 평소에 경로당에 행복 도우미라고 네.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가면 경로당마다 돌아가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어르신들 뭐 건강 관리도 해주고 뭐 춤도 가르쳐 드리고 이런 행복 도우미가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서 재미나게 이야기도 해드리고 또 건강 관리도 해드리고 네네. 그래서 좋은 곳에 호텔이나 뭐 여관 또 마을 해관 이런 데 모여가 있으면은 행복 도우미들이 가서 즐겁게 해드리고 또 뭐 식사도 좀 맛있는 거 좀 자연환경으로 되는 거 친환경 식품도 갖다 드리고 이래서 대피했지만은 기분 나쁘지 않다. 그럼 집에 가기 싫으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과거에 보면은 네. 대피를 했는데 막 냄새 나고 사람 여럿이 모여가 있으면 그렇죠. 짜증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선진국형으로 바꾸자. 선진국형으로. 그래서 그런 뭐 돈은 좀 듭니다만은 재난 예방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활용해서 이제는 어떤 재난이 닥쳐도 경상북도에서는 사전 예방 그러고 주민들께서 오시면은 즐겁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네.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피하는 상황 자체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막상 대피하고 날 때는 잘 보살펴 주는 게 이게 바로 도전이겠죠. 장마철에는 하루만 대피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한 사흘 날 대피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네. 아무 사고 없었고 네.
그저께도 사고 없었는데 오늘 또 대피하러 가느냐. 또 내가 한 500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 사고 없었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들이 가서 잘 모시고 나오면서 마을 순찰들이 설득을 잘해서 모시고 오고 또 실제로 사태가 났는데 또 안 나오려고 하는 분 많습니다. 이분들은 경찰이 가서 모시고 나옵니다. 경찰이 가면 조금 더 좀 순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네. 경찰이 가서 모시고 와서 그 대신에 모시고 와서는 짜증 안 나게 뭐 아주 즐겁게 하겠습니까? 여럿이 모이가 있는데 그걸 밤을 새워야 되는데 짜증 안 나게 해드리는 걸 많이 연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지사님께서 마을 순찰대 말씀하셨는데 예. 이분들이 24,000명 정도 된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지역의 이제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 또 안전기동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젊은 분들 해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로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자율방재단이나 이분들은 이미 그 봉사하는 게 몸에 배인 분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통해서 마을 순찰대를 만들었고 이 마을 순찰대는 이제는 여러 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숙달이 돼가 있습니다. 예. 재해복구도 중요한데요. 예. 이 재해복구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절차가 복잡합니다. 복구는 원래 이제 뭐 뚝이 터졌다, 그 하천이 터졌다. 네. 이래 있으면 이걸 빨리 복구해야 내년에 비 오기 전에 다 방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절차가 환경평가한다 뭐 한다 하다 보면 허가 내는 한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그래서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환경평가 같은 걸 축소를 해서 6개월 걸린 거 2달 만에 다 해결하도록 하고 또 국가 예산이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국가 이제 한 80% 내지는 이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예산을 보태줍니다. 네. 그런데 우선에 우리 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설계하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돈이 10억 이상 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네. 이 절차 복잡한 것을 미리 저들이 협의를 행정 협의를 통해서 6개월 걸린 것을 2달 내에 단축해서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하자. 패스트 트랙으로. 다 경북이 시범을 보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상북도에는 말이죠, 지사님. 그 재난안전 분야에 스페셜리스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뽑히신 분들인가요? 재난안전 분야는 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늘 터지면 밤샘 해야 되고 또 빛나는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오래 근무한 친구들은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점을 해서 승진할 때 점수가 빨리 되도록 스페셜리스트로 뽑히면은 남보다 진급이 좀 빨라집니다. 가산점도 받고.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 조건이 있나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얼마 그래서 원래는 재난직이 따로 있었고요. 재난직도 있고 재난직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면은 거기에서 2년을 근무했다. 그러면은 3년을 근무했다. 아무래도 해본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렇죠. 경력자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그 자격증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추석 때쯤에 울릉도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예. 그때 누적 강수량이 308mm였고 시간당 70.4mm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46년 만에 폭우였는데요. 그때 당시 얼마나 심했는지 한번 영상 보시고 예. 나누겠습니다. 울릉도심이 하천과 뻘처럼 변했습니다.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은 결국 멈춰섰습니다. 물살을 이기지 못한 오토바이 한 대는 둥둥 떠내려갑니다. 울릉에는 어제 99mm, 오늘 오후 6시까지 208.5mm로 이틀간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울릉도 독도 해양기지는 어젯밤 11시쯤 시간당 강수량이 70.4mm로 1978년 8월 이후 4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호우경보와 산사태경보가 동시에 내려진 가운데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울릉읍과 서면 등에서 400가구 주민 600여 명이 한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사동리 한 주택에서는 40대 남성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2층에 문 밖에 이제 토사물로 인해서 문을 못 여는 상황이셔서 저희가 이제 창문을 통해 가지고 사다리 전개해서 그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또 울릉 일주도로와 울릉 터널 등에서 토사 유출과 낙석이 발생하면서 도로 6개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400명 정도를 우선 투입을 해갖고 그 일주 도로변하고 시가지에 토사 유출된 지역을 지금 응급 복구를 지금 했고 울릉군은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민과 귀성객 안전을 위해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이 피해가 그때 어느 정도였고 도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나요? 그때 추석 직전이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물건도 상점에서 물건도 많이 싸놓고 이랬는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죠. 울릉군이 현 인구가 지금 한 9천 명 된다 하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 한 7천 명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피를 한 736명이 했으니까 네네. 그 한 10%가 대피한 거예요. 10%가. 10%가요? 그 서울 시민이 지금 1,000만 같으면은 100만 명이 대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네네. 굉장히 그 울릉군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호텔이나 펜션이라든지 있는 집들 다 대피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순찰대를 안 만들었으면 대피를 어디로 하느냐 우왕좌왕할 건데 네네. 마을 순찰대가 잘 안내를 해가지고 그 마을마다 순찰대를 안내를 해서 대피를 호텔이나 펜션이나 또 친인척 집 가는 사람도 있고 마을 해관 대피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복구가 이제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추석은 다 돼가는데 복구를 네. 어떻게 할 거냐. 네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울릉군 자체에서 뭐 의용 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지만 또 전문가 복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기동대라고 네네. 안전기동대가 전기 기술자 무슨 기술자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의 안전기동대에서 파견을 갔어요. 네. 추석도 모시고 거 가서 추석을 다 보냈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한 고생 많이 일주일 동안 하셨겠군요. 복구 작업을 했는데 네. 얼마나 고맙다 하는지 안전기동단 33명이 추석 모시고 거 가서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몇 차례 이분들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하고 심지어 이분들은 추석을 못 새도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추석을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네네.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는 게 자기들은 더 좋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경상북도는 피해가 났을 때 대피도 잘 시키지만은 복구할 때도 전문가들이 이미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면은 수습해 보면은 그게 능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나 전라남도나 이때 산불이 난다든지 또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가 안전기동단 보내주거든요. 네.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게 어떻게 했느냐. 네.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록 도지사님이 우리 안전기동대가 가서 복구 작업하는 거 보고 전라남도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할 정도로 우리가 복구를 잘하고 또 우리가 22년도 울진에 산불이 열흘간 나왔습니다. 네. 221시간, 221시간이 불이 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이 불을 계속 타는데 제가 현장에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밤에 불을 못 끄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바람이 잦아들기 때문에 불 끌기에 더 좋은데 깜깜해서 불을 안 끄는 거예요.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투입돼가지고 불 끄는 특수 진화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특수 진화대. 그러니까 소방관 중에 젊은 사람 위주로 61명을 뽑아서 밤에 불 끌 수 있는 사람을.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호수를 끌고 올라갑니다. 네. 끌고 올라가가지고 불을 비춰가면서 불 끄면은 네. 밤에 불을 끄면은 아침 헬기가 일찍 뜰 수 있어요. 네. 헬기가 아침에 일찍 못 뜨는 이유가
밤에 활활 불을 타니까 연기가 자욱합니다. 네네. 그 연기 때문에 헬기가 아침 일찍 뜨질 못하는데 불을 많이 꺼놓으니까 헬기가 또 일찍 끄는 거예요. 네네. 그 특수 진화대 만들고 난 다음에는 경상북도에 24시간 이상 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네네. 그래서 안전기동대, 특수진화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한 그래서 그런 숙달이 된 경상북도다. 축적된 노하우를 또 다른 도에도 그래서 전파하시고요. 이분들이 특수진화대는 캐나다 불만이 났을 때 그것도 뽑혀갔었습니다. 그렇죠. 캐나다에 네, 서부 쪽에 많이 났었죠. 캐나다 불 났는데 네. 뽑혀가서 그 가서도 아주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불 끄는데도 전문가, 복구하는데도 전문가. 그거 왜 그러냐?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네, 축적된 노하우를 또 계속 예, 전파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른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지난달 21일 4개 기관이었죠. 4개 기관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어요. 예. 이게 그러면 대구 경북 특별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건가요? 우선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왜 해야 되느냐?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 소멸 문제, 저출산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수도권과 다극 체제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수도권 일극 체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를 해보니까 지방이 어려운 거는 대구 경북 작게 나눠놔서 그런 거다. 수도권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구 경북 합치고 부산 울산 경남 합치고 전남 광주 합치고 대전 충남 이래 합치면은 다극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오도록 만들어놨다. 지방도 다극 체제로 만들면은 서울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예술, 의료, 또 교육 이런 파트도 똑같이 교통 이런 부분으로 서울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지방에 태어난 사람이 지방에서 공부하고 지방에 취직을 하고 살 수 있는 정주민 생활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유목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울로 와가지고 네네. 또 이분들은 또 외국으로도 나가고 어디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주민을 살 때 행복을 느끼는데 유목민으로 살다 보니 행복이 못 느낍니다. 돈도 훨씬 많이 듭니다. 우리 경북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경북에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다니면 학교 다니는데 돈도 싸게 치를 건데 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에 와가 다니니까 방도 하나 더 내야 되죠. 생활비도 더 들지.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서울에 또 집값이 좀 비싸냐 이게야. 또 애기 놓으면 학원비가 좀 비싸냐. 그렇게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이것을 정주민처럼 사는 게 대구 경북 통합에서 수도권과 경쟁 체제를 만들고 우리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합치자. 이걸 제가 제안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해달라. 저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 위원장이 네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국가적 사업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경북과 4대 기관이 사인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 예, 이제 서명을 했는데 저 문제는 이제 경북은 도청을 옮긴 지가 이제 8년 됐거든요. 대구에 있다가. 네네. 그전에도 내가 물었지만 도청 어디 있는지 잘 몰랐잖아요.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안동에 예천 갔는데 안동 예천 중간에 가 있거든요. 도청이. 그런데 그러면 대구로 다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대구는 쉽게 호응을 하는데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도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도청 가느냐 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이 이제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34개 주는 대부분이 작은 도시의 주도가 있습니다. 주도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합칠 때 대구에 대구시가 있고 경북은 안동에 있는데 이 사무실 그대로 활용한다.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통합의 문제는 중앙의 권한을 우리 지방에 받고 그다음에 재정을 지원받는
권한과 재정을 받아서 완전한 자치를 하는 이게 주 목적이지 대구 경북 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이거는 그게 또 균형 발전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취지는 다 동감합니다만 지금 이제 논의의 주제가 도청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사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논의의 핵심은 일자리를 어떻게 대구 경북에 유치하느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방안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이 하면 500만 도시가 되거든요. 500만 도시가 되면은 그 이제 국제 도시가 경쟁도 되고 국내에서도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만 도시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육, 의료, 문화, 예술 이걸 충분히 넣고 그다음에 지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로 안 가고 지역에 있으면 기업들이 오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자꾸 가는 이유가 인력이 없다 이거거든요. 네. 인력이 없다. 좋은 인력이. 그래서 여기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서 인력이 많이 있으면 기업들을 유치하기도 쉽고 또 기업들로 봐서는 인력만 있으면 지방에 가면은 지금은 기회발전 특구다 이런 걸 만들어서 상속세도 완전 면제해주고 또 각종 세금도 면제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수도권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자동으로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지 않도록 우선에 충분한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해놓으면은 교육을 충분히 여기서 받아서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을 여기 만든다. 그런데 왜 서울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기업과 대학 간에 어떤 시간에 계약제로 하자. 계약제로.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이 들어오면은 지금 얼마 전에 SK에서 SK 실토로 있는데 구미에 2조 한 3천억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1,000명이 필요하대요. 네네. 그 대학생은 몇 프로, 고등학생 몇 프로냐? 대학생은 30%, 고등학생 70% 필요한데 그렇게 1,000명을 계약제로 합니다. 네. 그리고 실토를 갈 사람을 미리 뽑아서 반도체 학과도 있고 기계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그 건무공고 뭐 인근에 구미에 투자하는 인근 고등학교에 계약제로 하면 이 사람들이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취직할 때 되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울릉도에도 대학을 만듭니다. 울릉도에. 울릉도에 어디에 대한 울릉도에 한동대학에서 울릉학과를 만듭니다. 네. 그 울릉학과를 만든다니까 울릉도 중학생이 한 35명 되더라고요. 네. 35명. 이 학생들이 그 앞에는 대부분 3분의 2가 육지를 미리 나갑니다. 고등학교를. 네. 그런데 울릉도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2명 빠지고 다 울릉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한 울릉학과에 가서 울릉도에 맞는 기업들, 울릉도는 물이 좋습니다. 심청수도 있고 고로쇠 물도 있고 또 바다에 특색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씨앗, 울릉도에 나온 씨앗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울릉도의 화장품 공장, 울릉도 물로 만들면은 어디보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울릉도 출신 학생들이 울릉고등학교, 한동대 울릉학과를 나와서 이 기업에 다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러면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을 하면은 아무래도 500만 도시가 되고 예산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이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집중적으로. 그렇군요. 예. 네. 사실 자치단체장 가운데 우리 지사님처럼 저출생을 강조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빅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입증이 될 거예요. 예. 그만큼 저출생에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그 지난번에 여기서 저출생 전쟁 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후에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금년 초에 저출생과 전쟁 본부를 만들어서 저출생 본부 국을 만들어서 국요? 예. 네. 저출생 본부인데 그게 네. 이제 국단입니다. 네. 국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대한민국이 망할 지경인데 모든 정책에 앞서서 저출생 정책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저들이 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그 부위원장이 우리 도에 왔었습니다. 그래 전쟁본부 출범식도 같이 하고 우리가
100대 가재를 만들었습니다. 100대 가재.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해야 된다. 피부에 네. 와닿는 일. 그래서 100대 가재를 만들어 그중에 나라에서 할 게 너무 많다 이래서 나라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윤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를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잖아요. 네네. 그때 저도 회의 참석해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국단위 본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기를 낳았을 때 이걸 친정 엄마 맡기도 그렇고 시집에 맡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여튼 1년간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부모가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아기 때는. 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는 1년 동안 휴직하는 거는 무조건 우리가 다 지원해 준다. K보듬 6천인가요? 예, K보듬 6천. 네. 정확하게 6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육아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육아천국. 육아천국. 그래서 6천이군요. 육아천국은 예. 저희가 6천을 했는데 아, 네. 그래서 저 시설은 어떤 거냐. K보듬 6천은 네. 아파트 1층을 저들이 구입을 합니다. 아파트 1층. 네. 구입을 해서 아파트 1층에 영세반, 영아반, 네. 그다음에 뭐 3세에서 5세, 또 그다음에 초등학생 반, 초등학교 저학년 반, 고학년 반을 만들어서 네. 저기에 와서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시설을 네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동체에서 아기를 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화면에서 보면 아파트가 뒤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아파트 1층에 전체 그 1층을 다 매입해서, 매입하셔서 예. 이거를 어린이집으로 만드시는 그렇지, 거죠?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인데 네. 이제 영아 중심으로 하자. 네네. 그 0세 1세 되는 아들을 봐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0세, 1세, 2세. 여기에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 뽑아서 누가 하나 봐도 안심할 수 맡길 수 있도록 네. 시설 잘 해놓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뽑는다는 거는 또 고용 창출의 의미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애기를 많이 키워본 사람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산불 많이 꺼본 사람이 산불 잘 끄듯이. 그렇죠. 그래서 저기 한 40대, 50대 때는 그분들이 애기 한 셋 키워본 분들을 많이 모시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키워주는 겁니다. 저기서. 네네. 그리고 어린이집도 이제 어린이반 있잖아요. 유치원 네. 어린이 유보통합이니까 그 애들도 거기서 보고 초등학생들 갔다 오면 거기서 체육관과 연계가 체육시설에 노는 선생님을 체육 담당, 음악 담당, 미술 담당 예체능 위주로 그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네. 놀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대한민국 이제 국영수 공부하는 세상 넘어섰습니다. 국영수는 인터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네. 스마트폰에 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노느냐, 네. 그 감성적으로 만드느냐 사람을 EQ 감성을 높인다는 높이고 거죠? 네. 그다음에 창조적으로 만드느냐, 네.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이런 교육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네. 부모들은 우선에 영아 키우는데도 공짜로 다 해줘, 네네. 무료로 다 해줘, 무료로. 네.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학원에 안 가도 됩니다. 학원보다 더 잘해줍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지금 학원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네. 너무 애들 경쟁을 너무 많이 뺑뺑뺑 돌리고 있거든요. 이제 선진국에서 그래 하는 나라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네. 지역 비례대표로 대학에서 선발을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낼 정도로 지금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학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된 문제이거든요. 예. 자, 그리고 예. 청년들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이 매치메이킹 사업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크루즈도 띄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왜 또 저출산 문제가 있느냐 해 만남이 적어진 거예요. 만남이. 네. 요새 젊은 사람은 만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막 치건된다 하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이러는데 요새는 그래 못하게 돼 있어 법으로도. 그래서 만남을 우리가 솔로 마을이라든지 만남을 해주는데 만남 중에 빅히트가 아직까지 안 했는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만남을 자기들이 주선을 했을 때 만나면은 크루즈를 태워주려고 4박 5일 크루즈. 네네. 그걸 크루즈를 한 200상 정도 태워주려고 하는데 그 크루즈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한 반 정도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크루즈 타고 일본으로 대만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네네.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 중에 짝이 많이 안 생기겠느냐. 아, 기대를 하신다는 그래서 거죠? 네. 그 말고도
그 솔로 마을도 솔로 있던데. 마을 네. 홀로 가서 같이 만나서 살아보도록. 네. 그래서 뭐 한 방에 산다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미팅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 40%가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면 40%가. 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신청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나이대나 나이대는 네. 이제 20대 후반에 30대 초. 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들이 누가 뭐 짝을 지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신청하면은 그것을 쉽게 하면 이제 심지 뽑듯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성공률이 높습니다. 아까 그래서 40%라고 하셨는데. 40%. 네. 만남 주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 30대는 만남이 잘 없어요, 요새. 서로 바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자존심 상해서 잘 요새 아기를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네. 옛날에 여럿이 크면은 자존심이 좀 없어지고 막 형제간에 뒹굴다 보면 인성이 좀 더 둥글둥글해지는데 네. 요새는 혼자 딱 키우면 지가 왕자 그 공주가 돼가 있잖아요. 네. 왕자 공주가 돼가 있으니까 만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만남을 주선해 주고 네. 만나가 결혼하면은 집 우리가 월세 지원해 주 30만 원까지 월세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전세로 들어가면은 이자 지원해 주고 네. 애기 놓으면은 아파트 1층에서 키워주고 네. 그 만남에서 월세 지원 게다가 직장만 육아까지. 해줘요. 육아까지. 네. 네. 그다음에 초등학생까지도 다 지원해 주는 그야말로 경상북도에 오면은 육아 천국이 되도록 경상북도에 가면은 애 키우는 데는 큰 걱정이 없겠군요. 그래서 뭐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애기 초등학생까지는 다 키워주겠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시군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정책을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자. 네. 전국 확산되면은 대한민국은 애기 결혼하고 집 갖고 애 갖고 애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는 나라.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뭐 산불부터 그다음에 재해 대책, 그다음에 육아까지 전파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독일을 출장을 갔는데 네. 그것은 육아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거기도 막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저출산 문제가 왔거든요. 70년도는 독일이나 우리나라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70년에. 네. 독일하고 우리하고. 독일이 인구가 더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아기를 더 많이 낳았죠. 100만 명 태어났는데 작년에 독일은 70만 태어났는데 우리는 23만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네네. 그 독일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기를 키워주고 어떻게 봐주고 뭐 하는데 휴직 수당을 그 아기 낳았을 때 1년간 아기들은 부모한테 부모 수당을 주는데 그 전에 3년에 나눠주다가 그걸 줄여가지고 1년 기간에 나눠줬더라고요. 1년에. 네. 그리고 많이 올려줬지 돈을. 네. 그럼 1년 후에는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 전선에 나갑니다. 네. 그래 경력 단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경력 단절이. 네. 그래서 여성들이 경력 단절 생기는 것 때문에 더 고민인데 3년씩 막 휴직하는 것보다는 1년 휴직하고 아기는 나라에 맡기고 네. 나가서 일하는 그것도 굉장히 저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경상북도에 도입을 하실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그걸 도입해야 된다. 네. 우리가 뭐 아기를 3년 동안 지원해주고 이거보다는 1년 동안 부모 수당을 많이 주고 그것도 그 1년간은 부모가 아기를 키우도록 하고 그게 아기가 감성적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키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직장에 나가도록 만들고 그 대신에 아기는 나라에서 키워주고 네. 그게 굉장히 제가 영감을 받았고 또 좋은 거는 사회 분위기다. 비혼 출산율이 서도 동부 쪽에는 60%에 70%고 서부는 40%고 네. 프랑스는 70%입니다. 더 높죠. 프랑스는 지금 쉽게 하면 유럽 전체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1.8쯤 되는데 1.8. 네. 그런데 비혼 출산이 70%에 육박한다. 그럼 그만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애기만 오면 다 네. 키워준다 이 말입니다. 애기. 네. 누가 어떤 형태의 그런데 비혼이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동거 형태로 살아도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 형태로 살아도 다 결혼했는 것처럼 인정해주고 수당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네. 꼭 결혼식을 하고 막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냐. 네. 그런 거 안 해도
그 서로 간에 남녀 간에 같이 살면서 하며 동거도 결혼했는 형태로 나중에 상속세 만약에 동거하다가 누가 뭐 사고가 났다 상속세도 다 인정해 준대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촉박한데 질문할 것들이 좀 많아서 예. 다음 이제 행정 질문으로 이어가 보면요. 예, 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예. 정상회의가 내년 11월에 경북 경주에서 열리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1년 남았거든요. 예.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까요? 우선에 뭘 보여줄 거냐. 가장 문제가 그 콘텐츠가 뭐겠느냐.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지금 한류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오고 싶어 하잖아요. 한류를 어떤 형태로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경주는 이제 그 보문단지가 구성된 지가 한 40년 이래 됐으니까 그 집들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호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호텔 리모델링 같은 걸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PRS라 이래가지고 정상들이 묵는 방, 그 한 24개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PRS 지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직접 관리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편안하게 모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주 자체가 노천박물관입니다. 노천박물관. 그래서 제가 경주와 인천과 제주가 경쟁해가 경주가 됐는데 인천보다는 이제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고 네. 컨벤션 센터가 좀 부족하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정상들이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세계 최고 강국들이 정상들이 왔을 때 잠자러 오느냐. 잠자러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잠자는 시설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한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 발전상 과학기술 로봇이 가서 다 안내를 한다든지 네. 그 로봇이 뭐 찾아다니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오면 미스터 트럼프 네. 웰컴 딱 하면서 안내 숙박으로 안내하면은 그 얼마나 자기 기분 좋게 해주고 또 트럼프 인상을 딱 한 사람이 나는 AI 트럼프다 하고 딱 악수하고 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가 자기가 맞는 웃기는 이야기 했으면 나도 웃기는 이야기 또 해주고 막 네. 이런 기술, 과학 기술, 문화점에서 K 컬처, 네. 한국 문화 보여주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K 푸드, 네. K 푸드 세계적으로 지금 K 푸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북에 잘할 수 있는 전통주, 종강 음식 이런 것들 거기에 다 선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에 가니까 음식이 이렇게 좋고 또 지금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 이거는 이미 소문이 다 나와 있고 네. 그래서 K 과학기술 산업 이를 보여줘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는 경주가 10대 관광도시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네. 경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관광도시가 돼야 됩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사람은 뭐 하느냐? 근본적으로 사람은 먹고 놀고 즐기는 겁니다. 네. 이게 문화, 예술, 관광이에요. 네. 한국이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인프라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예. 싸움이니까요. 예. 또 경주는 또 문화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럼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지사님이 고민하는 주제 중에 또 하나가 빈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빈집 근데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면은 그래서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빈집 활용 방안 이것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국가 아젠다로 어떻게 하면 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에서도 다 문제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빈집이 가장 문제가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났고 부모들이 살던 집 이걸 내놓으라 해도 잘 안 내놓습니다. 돈이 뭐 많이 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집들 농촌형은 어떻게 하고 또 도시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좀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 외국에서도 강제조항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폐허가 됐는데 놔두면은 옆에 피해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법을 만들어서 강제조항으로 안 가고는 설득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고 매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도 총리와 우리 시도지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빈집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경북에도 빈집이 한 1.5% 있는데 그것을 활용 방안을 잘 찾도록 하는 게 그러고 뭐 빈집도 있지만 폐교도 문제입니다. 학교가 그렇죠. 뭐 네. 엄청 줄어드니까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요. 폐교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잘 안 내놓습니다. 빈집. 그런데 저는 한 네. 3, 40년 후에 가면은 네. 아파트가 다 빈집으로 나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우리 잘 고민해야 됩니다. 도 차원을 넘어서 이건 국가 예, 아젠다로 예, 고민을 예.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